안녕하신지요. 이 격변의 시기를 맞이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거의 반은 멘붕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뉴스위크에 어떤 것을 얘기를 했냐면요. 중국은 왜 바이든 후보를 더 선호하느냐. 그걸 이제 분석한 것을 소개하신 분이 있어요. 그걸 보니까 바이든은 오바마 때 부통령으로 일을 했잖아요. 근데 바로 그 시기가 중국이 전 세계로 진출하는 그런 타이밍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중국과 이란 사람들이 지금도 바이든 캠프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이든을 선호하겠죠, 중국은. 그런데 지금 현재 완전히 문제가 된 게 바로 이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한 짓들이 너무 사회를 떠들썩하게 할 만한 그런 짓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헌터 랩탑을 막 공격하는 그런 쪽이 트럼프 지지층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보니까요. 이 헌터 바이든이 좀 이상한 뇌 구조를 갖고 있고 아무튼 좀 마약 그런 것도 하고 인신 매매, 아동 유괴 이런 거에 관련이 깊다는 그런 썰이 많은데요. 이 사람이 바로 헌터랍니다. 그런데 이 등짝이 막 이렇게 문신을 한 것 같고요. 이것이 바로 무슨 숲이 아니라 무슨 호숫가에 있는 그런 것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바로 아동 문제와 깊이 관련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왜 또 문제가 되냐면 말이죠. 지금 낸시 펠로시 있잖아요. 미국 하원 의장의 아들이 폴 펠로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옛날 부인, 예전 여친이 그 대만계 그런 아시아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 그 여자가 갖고 낳은 3명의 아이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페도필이 아닌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게 민주당에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 낸시 펠로시입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걸 올린 사람이 바로 또 누구냐? 그 트럼프 지지자인 여러분도 좋아하셨고 저도 좋아한 그런 유튜버잖아요. 유튜버. 그런데 이 유튜버가 채널이 폭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의 채널 기억하세요? 수? 제가 많이 올리던 그런 채널인데 그 수의 채널이 지금 폭파된 상태래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도 구글 계통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주당을 지지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세계를 통제하려고 내세운 것이 구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미국 민주당을 통해서 결국은 미국 사회를 타락시켜라. 그래야 혁명이 일어나고 공산주의를 꿈꾸는 사람들이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 문화 막시즘이라고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제목을 찾아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목적이라고 그러는데 이 학파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침투해가지고 그 사회를 타락시켜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특히 그 성인지 교육을 추진한 것이 그랬고 여기 보시면 이 사람
보통 젊은이들이 뭐 남녀 구분도 없이 그 몸에다 문신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이런 젊은이들을 제가 이제 우연히 보게 되면 주로 그 영국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젊은이들이. 근데 이제 캐나다도 영국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가끔 그런 젊은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우연치 않게 보게 되면 막 섬뜩섬뜩하죠. 근데 본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그런 그 모드나 유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따라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를 이렇게 망치는 그런 문화를 퍼뜨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수의 그 채널이 지금 폭파된 상태라는 것, 그래서 페이스북에만 지금 다시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문신을 보니까 생각나는데 박주민 의원이 28일이면은 뭐 얼마 안 됐잖아요. 여기 날짜로는 어제니까 한국 날짜로는 이틀 전인 것 같은데요. 문신사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발의를 했대요. 미친놈 아니에요? 박주민 의원. 뭐겠어요? 이 사람들이 리베럴하다고 그래가지고 조국, 박주민 같이 다니는 사람들 아니에요? 또 유시민 이런 사람들이 드디어 문신사를 도입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상업화되면 젊은이들이 뭐 계속해서 문신을 하고 드디어는 한국 사회가 문화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그런 쪽이 되는 거죠. 아니 왜 하필이면 한국은 그래도 보수적인 문화를 그나마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정치인이 나서서 문신사를 도입한다는 건 상업화를 하라는 소리랑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조국, 박주민 이런 사람들을 그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희한한 것은 이 추미애의 입장입니다. 다스는 MB 것이라고 밝혀낸 검사들을 모두 좌천시킨 게 추미애라고 그래요. 이 제목 보세요. 다스는 MB 것이라고 밝혀낸 검사들을 추미애 취임 이후 죄다 좌천시킨 겁니다. 아니 이렇게 해놓고 지금 어떤 짓을 하느냐. 기가 막혀. 이제 그 MB 그러니까 MB를 구속시키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지금 현 정부가 이게 무려 17년간 끌어오던 판결인데 이명박을 구속시켰어요. 그런 것은 사람들이 이제 우파 쪽에서 중국산 백신 주입 이게 끔찍한 사태인데 이것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MB를 왜 구속시키냐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막 거기 또 우파 스피커들이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국산 백신이 더 큰 문제지 뭐 MB가 구속돼서 나중에 이 MB를 뭐 특사로 나중에는 또 풀어줄 거라고요. 이명박이 상당히 세계화 세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짝짝꿍이 맞아서 이 짓을 하는 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17년간이나 왜 끌었어요? 그런 판결을 이제 와서 구속해라 라고 판결을 내리고 왜 이 타이밍에 중국산 백신 주입이 들통이 났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지금 우파 스피커들로 하여금 다 이명박 구속에 신경을 가게끔 그렇게 만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언론을 이용하고 이 매체를 이용해가지고 하는 짓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백신 반대 운동을 하는 정치인을 이번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선거에서 꼭 밀어줘야 된다는 걸 다시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 집값 급등이 된 상태에서 뭐 노무현 때랑 문재인 때랑 똑같죠. 이게 GDP 계산에 무슨 관계가 되나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최재성 청와대 수석이랍니다. 이 사람이 뭐하나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나서서 집값이 급등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차라리 얘기를 하지 말지. 이러면 사람들이 더 웃긴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기가 막혀서. 그리고 말이죠. 재벌 중에도 이 이재용 씨는 좀 뚝심 있고 그래도 할 말하는 그런 준재벌에 속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재용 씨의 상속세 인하에 대해서 막 우파 스피커뿐 아니라 모든 스피커들이 매스컴에서 그쪽으로 막 밀고 가더라고요. 상속세 인하를 해야 된다. 근데 상속세라는 것은 세금 관련해서는 선진국에서는 보통 소득세에 부과하는 세율이 약 50%나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버는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소득세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율이. 그런데 지금 상속세만을 놓고 보면 이게 많아 보이지만 한국의 세법 시스템하고 선진국 시스템이 많이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재용이라는 그 아이콘이 너무 크니까 언론 관련자들이 끽소리도 못하는 거죠. 거기 돈 뿌리는 게 얼마일 텐데. 그래서 어쨌든 그 상속세 인하가 막 한참 또 언론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재용 씨가 딱 일고의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 것입니다. 참 남자답네요. 귀도 잘생기셨네. 그래서 이렇게 할 만한 사람도 좀 있어야지 세상이 좀 재밌지 않아요? 저는 한 가지만 막 얘기하는 그런 전체주의 사회가 정말 재미없고 따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돈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뭐 돈을 똑같이 나눠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살아오면서 돈이 없던 시절이 더 많았거든요. 돈이 있던 시절은 그냥 부모 밑에서 살던 그 시절이 돈이 있던 시절이죠. 일종의. 근데 제가 상당히 독자적인 생활을 많이 한 사람이라서 돈이 없던 시절이 상당히 많은데도 상당히 즐겁고 희낙낙하고 행복한 시절을 많이 보냈어요. 저는 나름대로. 그것은 그 물질주의 사관을 제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가 정신주의적인 데가 있어요. 그러니 이게 막시즘하고 이게 맞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저는 물질과 관계없이 저는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결국은 이 한국의 소위 사회적 약자 노동자층은 항상 그 돈을 기준으로 해서 한국은 돌아가요. 돈 하는 사회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도 돈, 돈이 없는 사람도 돈. 이런 사회라는 거를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문화적으로.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그거를 쉽게 바꾸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 준재벌에 해당하는 이재용 씨가 딱 그 상속세 인하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너무 늠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려다가 아주 중요한 그 옛날 자료를 찾아냈어요. 제가 이제 이재명 지지자였죠, 과거에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를 막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재명 지지자 중에서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이거 옛날에도 한번 올렸는데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일루 소속에 있는 어떤 청년이 해준 말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한국 경제를 무너뜨려서 국가 부도를 내려고 그 예수회의 임무를 수행 중이다. 이재명도 마찬가지다. 문재인이 악역이라면 이재명은 선의 역할을 할 뿐이다. 그래서 헷갈리게 하고 있다. 하지만 둘이 같은 부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상식적으로 여지껏 제가 쭉 공부해 온 것을 바탕으로 말을 하자면 흑백 논리, 이분법 이런 거는 반드시 선과 악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재인은 선, 이재명은 악, 또는 거꾸로 문재인은 악,
이재명은 선, 뭐 이런 식으로 역할을 둘을 나란히 올려놓고 있는 게 흑백 논리라는 겁니다.